안녕하세요. 반야심경 제5강 진행하겠습니다. 반야심경,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 지난 시간에 까지 한 거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옹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여기까지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매를 다시 조견 오옹계공, 조견 오옹계공이다 이렇게는 오옹계공은 색수상행식 12연기설에 따라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색수상행식은 사람의 그 육체와 정신, 그 몸과 마음에 관련된 것들이 다 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게 일체가 다 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공에 대한 이해가 사실 그 불가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대상이 사실 공이거든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일반 그 불교 신도들이 보기에는, 공허한 얘기로 많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보면, 그래서 또 일체 고액이다. 어쨌든 오온이라고 하는 뭔가 마음의 그 모든 우리 자신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공으로 다 공에서 근거하고 공에서 생성되고 공으로 다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가적인 그 관점으로 볼 때 이 세계는 환상이라는 거죠. 환상체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환상에 대한 집착,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이 카르마의 원인이라고 하는 원인. 카르마가 업이 생성되는 원인이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인데, 세계에 대한 집착,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이 카르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사실은 공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공에 근거한 환상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공에 뿌리를 두고 이 세상이 생성된 거기 때문에 공으로 다시 돌아간, 소멸되는 그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으로부터 발산돼 나오고 공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현상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 집착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이 세계가 소멸돼 가는 거잖아요. 공으로 소멸돼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가 공으로부터 나와서 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우리가 자각을 하고, 우리가 공으로 먼저 돌아가서 그 이것을 벗어나는 이유는 공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한다고 하는 게, 사람 자신이 공의 자리를 차지를 하고 앉아야지 그런 어떤 소멸되고 생성되는 그 환상 세계의 집착이 끊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 부처는 그러니까 부처와 인간, 사람의 그 차이, 중생의 차이는, 부처는 공의 자리에 앉아서 공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자고, 이 중생은 뭐예요? 그 공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에, 창조되고 소멸되는 세계가 실제한다는 그 집착 때문에 계속
그 카르마 세계, 이 현실 세계, 그러니까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중생의 그 집착으로 인해서 그 환상 세계로 계속 자꾸 반복해서 죽고 태어나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카르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어떤 반복적인 그 수레바퀴에 그 갇혀 있는 상태를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얻으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공으로 들어가야 된다. 공으로. 근원적 그 이 세계를 파생시킨 근원으로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공에 의해서 파생된 환상 세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계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부처의 격에 오른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할 때도 여러분이 들을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좀 들으실 수가 있다 그거죠. 근데 어쨌거나 오온계공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오온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요소들 이 현실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규정하고 있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몸과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그 형상됐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를 다 공에서 원래는 근거를 한 거기 때문에 공으로 다 돌리면은 그 모든 일체의 고액을 넘어선다, 건너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너가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세계가 생멸하는 그 근원인 공에 우리가 공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이 고액을 일체의 계고를 우리가 벗어난다. 해탈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반드시. 그러니까 불가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계속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세계는 사실은 환상이고 집착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수련을 계속 하는 거죠. 무소유, 아상.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상조차도 에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다. 상 만들어낸 것이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집착적 욕구 때문에 만들어내는 자기에 대한 상이다. 그것도 없애야 된다. 그걸 무소유로 가야 된다. 아상도 없애야 되고 무소유로 가야 되고 모든 것을 버리는 일종의 자기 해체 수련을 하는 거지. 일종의 그 불가적 수련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땐 자기 해체 수련이라고 하죠. 자기 해체 수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해체를 함으로써 자기를 만들어낸 모든 인연들을 다 해체함으로써 공으로 들어가려는 하나의 수행적 경향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자기 해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추구한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가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계에 집착돼 있는 자기 에고를 죽이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 자기 에고의 자발적 죽음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불가적 수행은 자기 해체 수행이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들을 관하면서 소멸시켜 나가면서 어떤 인연을 만드는 요소들을 계속 부숴나가면서 자기를 계속 해체시켜 나가는 거예요. 해체시키면서 자기 에고의 자발적 죽음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이 공에 도달을 한다. 하는 거죠. 이 인연의 근원인 공에 도달을 해서 그것이 고액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것이 사실은 12연기 과정에서 무명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노사까지 오는 과정을 거꾸로 돌아가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죠. 하지만은 이런 것 자체도 상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제 자신이 말을 하는 제 자신도 들으시는 분들이 이 양반은 도대체 이걸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뭐 아니면은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냥 떠버리는 데 불과한 것이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가 어떻게 보면 그렇다 이거죠. 하지만은 논리적 그 얘기로는 그런 개념이라 이거죠. 오온계공 일체 고액이 그런 개념이라. 근데 이런 걸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하는 것이 또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실제적 이해를 다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여기부터 이제 하겠다. 사리자, 색분리공, 공분리색, 색즉시공, 공즉시, 색수상행식, 역부여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사리자라고 탁 튀어나왔어요. 보통 해석을 할 때 사리불이라고 있습니다. 사리불이라고 있는데, 사리불에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리자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색불이공이라고 하는 건 뭐야?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공불이색은 공과 또 색은 다르지 않다. 근데 여기서는 색이 먼저 나오고 공이 뒤에 나왔고, 여긴 공이 먼저 나오고 색이 뒤에 나왔습니다. 다시 색은 공으로, 색 즉시 공, 색이 곧 공이고 다르지 않다 해서 색이 곧 공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공이도 곧 색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공즉시색 이렇게 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색불이 다르다 다르지 않다 해서 아예 같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한 발 더 나간 거죠. 한 발 더 들어간 겁니다. 색공이 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수상행식 하니까 이 색이 있으니까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원래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 이게 5개니까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결국 이 색에 근거해서 수상행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요 개념을 그렇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색을 기초로 해서 수상행식이라는 것이 이 색을 받아들임으로써 상행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전개가 됐다. 하면서 여기 식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역부여시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렇죠. 역시 부활하면, 역시 어떤 부라는 게 다시 회복되면은 여시하다, 역시 그러하다. 그렇게 이제, 보통 이걸 역부여시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공색이라는 말이, 공색식.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 중에서도 색과 색수상행식 중에 색, 공, 요런 게 이제 키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일단은 공이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소멸시키는 우주적인 힘이, 강력한 블랙홀과 같은, 힘이 여러분 속에서 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실제성, 공의 실제성을 저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공은 실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은 실제하는 물리적 힘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공은 관념적으로 보통 이제 불가적인 분들은 뭐냐면 그냥 인연이 모일 때는 관념으로 규정할 수 있으니까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또 흩어지면은 또 관념적으로 사라지니까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이런 관념. 그러니까 이런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근거한 거니까 공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냥 인연에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공이다. 이렇게들 이제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통 불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공은 공 자체가 인연을 만들고, 공 자체가 인연을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공주도론. 그러니까 공은 실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개념의 공으로 저는 인정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공은 실제하는 물리적 힘이다. 이런 철학은 원래 나가르주나 용수의 중간 사상의 핵심 사상이 사실 이런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공에 대한 개념을 규정할 때 불가인들은
그냥 인연이 모였다가 흩어지니까 물론 없는 거 아니야, 공이.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관념적인 이해잖아, 이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공은 우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거로 인식해야 돼. 그 실제하는 무엇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우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우주를 소멸시키기도 하는 뭔가가 있어.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가르주나의 사상. 우리가 이제는 불가 사상에서 지금 제가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바로 나가르주나의 중간 사상. 이 나가르주나의 중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을 다루는 사상이죠. 공에 대한 사상이에요. 공사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세친의 유가 유식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유식사상. 그러니까 나가르주나의 중간 사상은 공을 다루고 있는 거고, 세친의 유가 유식사상은 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식을 다루는 거니까 지금 결국은 그러니까 나가르주나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의 그 공을 다루는 사상이고, 유가 유식사상의 세친의 유식사상은 오온 중에서 색수상행식 중에 식을 다루는 사상. 그러니까 색수상에서 오온 중에서 식을 중심으로 보는 사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이 글자 안에는 나가르주나의 중간 사상과 세친의 유가 유식 사상이 결합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들 속에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이라는 요 문장 안에는 공사상과 유식사상이 합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과 유식사상이 육식사상이 그러니까 불교의 양대 철학이 불교의 핵심 근간이 되는 양대 철학이라고 하는 유식사상이 여기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상과 육식사상을 통합적으로 보는 사고체계가 여기에 요 글귀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사상도 알아야 되고 유식사상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공사사상이 바로 공사상의 중간사상인데, 나가르주나의 중간사상입니다. 제가 과거에 화엄경 강좌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그게 뭔지 철학적인 얘기들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관념적인 얘기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강의를 하는 사람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자, 이거 유식사상. 자, 유식사상. 그래서 중간사상과 육식사상이 여기서 이제 만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으로 공색식 이런 개념으로 만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가르주나라는 이분이 용수라는 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분은 나가라는 말이 이 말 자체가 용이라는 뜻이에요. 용.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은 힌두 나가족은 용뱀을 나가라고 해요. 용뱀을. 그래서 아르주나는 생명나무로 봐가지고 용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용화수잖아요. 용화수. 그러니까 미륵불이 득도한다는 용화수가 용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용수보살. 근데 이제 이 나가르주나를 이렇게 한자로 번역할 때 용수로 번역했다 이거지. 한자로. 그래서 용수보살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원래 브라만 출신의 아주 뛰어난 학식이 뛰어난 존재였고, 자기가 이분도 뭐냐면은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났으니까 쾌락을 즐기겠다고 산에 들어가서 은신술을 이제 배웠다 그 얘기죠. 몸을 숨기는 마법을 배운 거죠. 마법을 배워서 궁전에 들어가서
뭐야, 투명인간이니까 투명인간처럼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막 그냥 강간을 하면서 다니는 거야, 막 그냥. 그래서 모든 여자들을 임신하게 만들었어, 이거 나가로주나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자기 처첩들이 다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가 하고 이제는 궁전에다가 밀가루를 뿌렸답니다. 뿌려가지고 또 와서 임신을 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나중에 그 밀가루 그 자국을 쫙 추적해 가서 보니까 나가주나하고 그 친구들, 그러니까 숲에 가서 그 투명인간 그 술법을 배운 그 친구들을 다 잡아서 다 죽여왔어요. 그런데 용수는 살아났다 이거죠. 그래서 용수가 이제 이 사건으로 이제는 모든 화의 근본은 세교계에 있다. 여자도 끊어야 된다는 걸 이제는 깨닫고 불교에 입문을 했습니다. 근데 불교에 입문을 했는데 이게 대승경전을 전해 듣고 암송하고 그 뜻을 이해했으나 완전히 통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불교 이렇게 공부한 것 중에 자기가 최고 수준에 또 오른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하찮게 느껴지는, 자기보다 다 낮으니까 설법하는 수준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만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자만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자면은 자기가 이거 알고 봤더니 불교도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제 종교 교주가 되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때 용왕이 나가가 대룡보살이 나타나서 용수를 해저로 데려갔다. 용수를 해저로 데려가서 석가모니가 남겨서 용왕 종족이 보관하고 있던 불경을 이렇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용수가 여태까지 자기가 알던 불교가 아니야. 이거는 너무나 차원이 높은 불교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용수가 근데 그때 이제는 용수가 본 이 불경이 바로 반야부 경전.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 계통의 경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복을 했죠. 감복을 했지만은 그때 가져온 경전은 화엄경이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는 거기서 가져왔는데 지상으로 올라올 때 가져온 거는 화엄경이다. 하지만은 이때 진짜 그러니까 화엄경도 이제 반야부 경전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화엄경은 일종의 제일 먼저 이게 설법한 거죠. 석가모니께서 그걸 가져온 건데, 근데 원래 한 거는 이제 반야부 경전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반야부의 경전이 이게 이제 반야심경 계열의 경전을 보고 굉장히 감복을 해서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이 사상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간 사상을 이제는 전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런 개념으로 나가르주나가 여기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파의 시조다. 중간파의 시조며 반야부 경전 등에 나타나던 공개념에 등에 대해서 체계를 세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요 중간 사상에 관련된 나가르주나 보겠습니다. 용수라는 사람 150년에서 250년 사이다. 정확하지는 않다. 물음표가 있어요. 중간. 자, 우리 관세음보살의 관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중간.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거는, 아이고. 요게 이제 중간이죠, 중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은. 자, 여기 관이 뭐예요? 관자가, 여기, 처음에 이제 관자재 보살의 관이잖아요. 관에서 관자재가 관이 뭐예요? 이 중에 관이 있다는 거죠. 중이 제가 공이라고 그랬죠. 사실상에 있어서
중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공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에 우주의 근원인 공에서 관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비로자나불이 이 세계를 남김없이 비춰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관이잖아요. 그게 중간이라고. 그게 이 중간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는 우주에 실제하는 공에서 비로자나불이 온 우주를 관하고 있는 상황, 관하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온 우주를 관하고 있다. 관하고 있다는 것은 빛을 비추고 있다는, 비추어 보고 있다. 빛을 비추면서 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자나불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 얘기에 사실은 이게 바로 이 공이 바로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이란 말이에요. 이 중은 뭐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음과 양, 여기가 양과 음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은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팔자가 바로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좀 무한 메비우스 띠잖아요. 메비우스 띠야. 메비우스 띠.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메비우스 띠잖아요. 메비우스 띠.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이 사실상에 있어서 두 개의 원. 그러니까 음과 양의 원이, 하늘과 땅의 원이 이렇게 두 개의 원이 맞닿아 있는 거. 여기가 뭐야? 10이지. 그러니까 이게 10이죠. 양과 음이 맞닿아 있는 곳이 뭐야? 이게 10이죠, 10. 이게, 그래, 십지보살 우리가, 이게 10이요. 중이 곧 10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이 10이잖아요, 중이. 이게 10이고, 이 한자적 구성을 이렇게 보면, 이게 공이에요, 이게 공. 공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떤 의미를 쓴 거예요? 공은 요게 팔이잖아요. 팔이라는 건 뭐야? 요거잖아요. 요거. 네. 요게 음양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야? 팔로. 요게 팔이잖아요. 자, 뭐예요? 근데 집이잖아요, 집. 어떤 공간이란 뜻이잖아요. 어떤 공간이 집이다. 어떤 집이 있는데, 요 음양을 음양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하늘과 천지로, 그러니까 요게 하늘과 땅을 연결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건 뭐예요? 위에 있는 거고, 요건 또 아래에 있는, 이런 개념이네. 그렇게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공자는 좌우, 아래 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좌우, 사방으로, 이게, 시공간적으로 뭐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시공간으로 음양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거, 음양의 세계를 창조하고 소멸시키는, 공은, 음양 세계를 창조 소멸하는 창조하는 공간이라고 하기, 왜냐면 이때 시공간이라고 하면 자꾸 저기 하게 되니까 창조하는 바탕이라고, 이렇게 바탕이 되는 이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이게 물리학적으로 하면 이걸 웜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웜홀. 그러니까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그 통과점, 화이트홀을 잇는 웜홀이
워몰이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워몰이니까 실제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거다. 이게 이 중10 워몰, 중십 공 이거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합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실제성을 이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나가르주나 이 용수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가르주나가 중간 사상을 전개할 때 추상적으로 전개한 게 아니고 원래 워몰에 대한 이론을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나가르주나의 중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워몰에 대한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용수의 공사상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워몰 이론이라는 거예요. 워몰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워몰. 그러니까 공이 곧 워몰이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고 소멸하는 그 음과 양이 결합되어 있는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그 공간,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사실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죠. 왜 음도 만들어내고 양도 만들어내니까. 두 개가 합해져 있는 그 지점이 있다고. 그게 거기가 바로 워몰인데 이것이 실제하고 있다고요. 실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인연이 만들어지고 모든 인연이 소멸돼 들어오는 게 이 공이라는 이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야신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생각을 확 바꿔줘야 되는 것이 이런 공이 실제하고 있다. 이 워몰이 실제하고 있다. 이런 중이 실제하고 있어서 이 실제하고 있는 이 10에 비로자나불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그 10이라는 이 공의 공간에 비로자나불이 그러니까 10이 숫자로 10이잖아요. 10. 음양이 만나는 게 10이잖아요. 그렇죠? 10인데 이 10에서 비로자나불이 수로는 무슨 수로 존재하냐면 5수로 존재한다. 5수로. 그러니까 5수로 이렇게 존재를 해서 이 10에 또 5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여기서 그 오행,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지금 색수상행식이 오온을 통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소멸시키는 게 오온을 만들어내고 오온을 소멸시켜. 그래서 이걸 오수가 바로 그 비로자나불의 숫자예요. 이게 오수가 비로자나불이고 이 바탕의 세계는 10이야. 이게 공이야. 이게 공세계에 비로자나불이 있어서 비로자나불이 여기서 뭐예요? 그 우주적인 여기서 이제는 온 세계 자기가 만든 세계니까 이 우주 자체가 자기가 만든 세계니까 자신의 눈으로 모든 세계를 관찰하면서 계속 생성 소멸시키고 있다고 사실은 이 비로자나불이 그것이 바로 5라는 숫자인데 그것이 여기서 표현하길 오온으로 표현한 거 오온 색수상행식으로 표현한 게 그래서 이 5로 그러니까 5는 뭐냐면은 5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 5가 있고 5는 플러스 5가 있고 마이너스 5가 있어요. 왜냐면은 플러스 5는 뭐냐면은 그 발산하는 거지. 화이트홀. 그러니까 양이지 양. 그리고 여기 뭐 양이지 양.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흡수하는 블랙홀 이건 음이죠. 흡수하는 그러니까 이 5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5 쪽이 있고 마이너스 5 쪽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5는 뭐예요? 오온 색수상행식을 오온을 그러니까 여기 오온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5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지 다 여기서 오온이라고 하는 5라는 숫자에 맞추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된 세계를 소멸시키는 게 마이너스 5고 창조된 세계를 소멸시켜 나가는 게 마이너스 5의 힘이고 블랙홀이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건 플러스 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5의 세계는 누구야?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 세계란 말이에요. 인간의 현실 세계는 현재 마이너스 5 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존재하는 이 세계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 5 쪽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은 소멸돼 나가고 있는 세계 속에 있고 그리고 부처의 세계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는 부처의 세계는 플러스 5고
세계는 현재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기준점으로 볼 때 부처의 세계는 플러스 5로 나가고 있는 거고, 그 인간의 중생의 세계는 마이너스 5 방향으로 들어가서 소멸하고 있는 건데, 그 방향성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10으로 들어가서, 0으로 들어가서, 이 중으로 들어가서, 이 0으로 들어가서, 10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가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색이 색즉 시공. 색이 0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0에서 다시 색으로 나오니까 공즉시 색, 이거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건 색이 0으로 소멸되는 마이너스 방향의 색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뭐예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볼 때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해보면요. 그럼 지금 얘기한 거를 이제 하면은 뭐 이거를 다 지워버려. 자, 공색이라는 여기 관점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상호 틀린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뭐예요? 자, 색불 이공할 때 이건 뭐예요? 색불 이공은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 쪽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5에서 뭐로 들어가는 게? 0으로 들어가는, 이 공은 0이잖아요. 0이면서 10이잖아요. 공은 10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색불 이공은 마이너스 5에서 10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색불 이공은 마이너스 5에서 10. 이게 중이잖아요. 10중. 이게 0이잖아요. 10중. 10이잖아요. 마이너스에서 소멸돼 나가는 거야. 색이 소멸돼 나가고, 요건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다시 10중에서, 이 색은 뭐예요? 플러스 5로 나가는 거죠. 플러스 5로. 그러니까 이 색은 중생의 우리 현실 세계가 소멸돼 나가는 거고, 이 색은 뭐예요? 이 중생의 세계가 아니라 부처의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색은 뭐예요? 이 색은 지금 우리 중생 세계잖아요. 중생의 색이고, 이 색은 뭐예요? 부처의 색이죠. 이건 부처의 색이지. 그러니까 색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중생에서 소멸해 나가고 부처로 나가는 건데, 부처든지 중생이든지 각자의 색이 있는 거야. 단지 부처는 뭐예요? 부처는 공색이 하나의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뭐예요?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뭡니까? 공이라고 하는 이 10중이라고 하는 이거를 공을 어떻게 하나? 공을 주관할 수 있냐? 주관하는 존재냐 아니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공을 주관하지 못하는 존재고 부처는 공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중생이 색불이공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받전자잖아. 잘 보면은 이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자가 다르다고 할 때 어떻게 되나요? 다르다는 이자가 여기 전자잖아요. 받전. 이 받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받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10이라는 뜻이잖아요. 10. 그렇죠. 10에다가 또 이 4개 그 공간 이게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모칸이 5개잖아요. 4개이면서 큰 네모가 하나가 있으니까 5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옷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을 이 큰 네모 4개에다가 네모 5개로 표현한 거고, 요게 또 10이잖아요. 10. 그래서 10과 5라는 개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자체를. 근데 이 공자는 뭐요? 잘 보면 이 공자는 뭐요? 이 공자도 결국 뭡니까? 10이 2개가
돼 있고, 또 뭐가 돼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공이 여기 10이라는 얘기죠, 10. 그러니까 10. 10. 그러니까 이 공이 요 10. 요 공이 요 10.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8이잖아요. 지금 8로 돼 있잖아요. 8이잖아요, 8. 또 8 있잖아요. 8이 뭐야? 8이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요게 이게 10이면서 또 토라고 또 1이라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또 다시 또 1이 있어. 이 1이 또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서 자, 요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일단은 여기 8이 있잖아요. 8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의 8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나오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들어오니까 요건 음으로 들어오는 거고, 요로 나가니까 요건 또 양으로 나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이자도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그래 색은 공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막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거는 나가고 있는 건데, 일단 하나가 된 뒤에 색이 곧 공이 되고 공이 돼 색이 된 상태에서 하나로 합친 뒤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합쳐서 나가는 이걸 표현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웜홀을 표현한 거죠. 웜홀. 그러니까 이쪽이 블랙홀이고 이쪽에 화이트홀인 웜홀을 표현해 준 거니까 이게 웜홀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로 합쳐진 데 나가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교차작용하는 이렇게 딱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 중생에서 부처로 변하는 요 지점이 여러분의 이 가슴 차크라란 말이에요. 가슴 차크라가 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가슴에서 색즉 시공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건데 색즉 시공 공즉 시색하는 요 지점이 요 가슴 차크라예요. 가슴에 있는 그 심장에 있는 그 공간이 심장에 공간이 생겨요. 심장 위치에 네 번째 차크라에 공이 있다라고 제가 네 번째 차크라 공이 있다. 공이 존재한다. 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은 실제하지 않는 게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은 몸속에 웜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웜홀이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웜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몸 안에서 생성이 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공이 바로 웜홀이고 여기가 바로 진공이란 말이에요. 진공. 참된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뭐가 돼요? 중생이 부처로 바뀐다. 중생이 부처로 바뀌는 그 전환 지점이 바뀌는 요 공즉시색하고 색즉시공 공불이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다음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나가는 지점이 그 진공 중에 진공은 여기 가슴 차크라에 있고 요 선을 따라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7개의 차크라를 따라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일어나고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네 번째 차크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네 번째 차크라 올라올 때까지는 색불이공이 되는 거죠. 색불이공.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차크라를 기초로 여기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아래 세 개는 색불이공, 위에 세 개는 공불이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중생의 세계가 소멸되면서 부처의 세계가 창조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스님들이 이걸 막 불교에서 해석할 때는 마치 현실 세계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과 실제가 안 맞는 얘기들을 강의들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반야심경은 사람이 부처가 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면 부처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부처의 세계를 자꾸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현실 세계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 세계가 소멸되면서 부처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카르마의 세계가 종말된다는 거를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세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 이 세계가 그냥 부처의 세계고, 그러니까 그냥, 이 세계, 중생의 세계가, 중생이 곧 부처니까, 중생의 세계가 곧 부처의 세계야. 이 곧 부처다. 그러니, 중생의 세계가 곧 부처의 세계야.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지. 이건 관념적인 얘기야,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부처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해탈했어요? 해탈을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야. 답답한 얘기로. 중생이 부처라고, 중생이 부처예요? 당신 그래서 그 고뇌 없어? 카르마 없어? 당신 안 죽어? 죽잖아. 당신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잖아, 지금도. 근데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할 수 있어? 당신은 부처가 지금 아니잖아. 그렇죠. 중생의 세계가 곧 부처의 세계가 아니가,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는 완전히 틀려요. 중생의 세계가 소멸해야지만이 부처의 세계가 열려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중생의 세계가 어디서 소멸하는 거예요? 공에서 소멸하는 거죠. 근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관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자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그 돌을 닦아봐야 그 공을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 스스로가 움직여. 근데 사실 그 공 자체도 사실 여러분 자신의 그 근원성 속의 비로자나불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을 하면은 사실 그것도 여러분 자신이기는 합니다. 이게 참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구원한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 카르마 세계에 잘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죽어야 돼.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지만 부처가 돼. 중생이 죽어야 부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대. 그거를 뭘로 하는 거냐면은, 그거를, 이 공으로 들어갈 때 씨앗이 생성이 돼서 씨앗이 만들어서 들어오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공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이 이런 작용을 할 때에 죽이고 살리는 때에 그 하나의 씨앗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래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일이라고, 요 일이 그럼 뭐냐? 요게 씨앗이야. 하나의 씨앗이, 이 공의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변형해서 하고 다시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런 그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유식론이에요. 이게 유식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가르주나의 공사상은 이런 개념이고, 유식론은 뭐예요? 우리가 공에서 들어가서 공에서 다시 나오는 건 맞는데, 그럼 뭔가 들어가서 나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몸이 쭈그러져가지고 뽀개져가지고 소멸된다는 얘기냐? 우리가 몸이 해체가 돼서 우리가 죽는다면은, 죽으면 뭐가 있다고 이게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들어갔다 나오는 근거, 뭔가 공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올 때에 뭔가가 그것이 역할을 해줘야지 그것이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씨앗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씨앗이. 유식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의 씨앗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유식타라는 건 뭐예요? 나가르주나의 공사상에 기초를 해서 거기서 공사상을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씨앗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그 씨앗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 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소멸돼 들어갈 때, 공으로 소멸돼 갈 때, 하나의 씨앗으로 돼가지고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으로, 그러니까 여기 공색에 하나의 씨앗이 들어가고, 요 공색에서 하나의 씨앗이 요걸 통과해 올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앗이 만들어지고, 이 씨앗이 여기로, 요 세계로 건너온 뒤에,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돼? 중생의 세계에서 씨앗이 하나 만들어지고, 요 웜홀을 탁 뛰어넘어가지고, 요 부처의 세계에다가 이 씨앗을 뿌려. 요 씨앗이 들어왔어. 요거로 나무가 자라. 이해가 되죠? 나무가 자라서, 이게 색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소멸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색이 소멸되는 건 색불이공은, 색즉시공은 현상계가 무너지면 하나의 씨앗으로 규결되는 것이고, 하나의 씨앗으로 규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을 만드는 과정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공즉시색은 뭐예요? 거꾸로 공즉시색은 부처의 세계로 넘어온 이 씨앗을 싹 틔워서, 싹을 틔워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로 키워나가는 게 뭐예요? 그것이 그 새로운 새끼를 열어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동양학적으로 보면은 공은 무국이요, 유식의 씨앗은 태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건 10무국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10은 무국이고, 이게 무국이고, 그렇죠? 이 무국이고, 그러니까 공의 다른 말이 무국이야, 무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씨앗은 태극이요. 그러니까 이 다를 이자 하나가, 이런 무국과 태극의 의미를 하나로 다 표현을 한 거죠. 무국과 태극이. 그러니까 이 씨앗이, 태극의 씨앗이 하나로 이렇게 된 뒤에, 요게, 딱 넘어온 데 다시 이렇게 또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이 뭡니까? 공이 역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무국이란 말이에요. 무국. 그 다음에 공으로 들어가는 이 씨앗은 바로 태극인데, 이 태극이 바로 유식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상은 무국사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용수의 공사상은 무국사상이고, 무국의 입장에서 본 사상이고, 세친의 유식사상은 태극사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 공과 씨앗이, 이 씨앗이 뭐에 기초로 한 거냐면 공의 에너지를 기초로 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뿌리를 두고 그러니까 이 무국과 태극이 별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의 실체로 존재를. 그래서 그걸 11이라고 하는 거예요. 11규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그 11 규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뭐냐면은, 10은 무국이고, 그 다음에 1은 태극인데, 이것이 하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몸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규체, 하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다. 하나의 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11규체.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불교적으로 따지면, 공사상의 용수의 공과 세친의 유식의 씨앗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수와 세친은 같은 이 변화의 이치를 공의 입장에서, 무국의 입장에서 보는 거냐, 태극 유식의 씨앗의 입장에서 보는 거냐, 요런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공과 유식은 사실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식이라기보다 유식의 씨앗이죠. 유식의 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식의 종자 사상은 공사상과 유식, 그러니까 용수의 그 중간 공사상은 세친의 유식의 종자 사상의 무국과 태극 사상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대응시켜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럼 그 뒤부터 나오는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 무수상행식이라는 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가 시작하잖아요. 무라는 말이 본격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예요? 역부 여시 다음에 사리자 시 제복 봉상 불생 불면 불고 우정 불중부가 시고 공중 무색 공과 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라는 말이 계속 든다. 그러니까 이걸 무국적인 입장, 공적인 입장. 자, 근데 무는 좀 더 공보다는 좀 더 뭐에 강조점을 둔 거냐면 이 불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생성 소멸의 핵심은 바로 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한자가 무라는 한자예요. 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의 속성을 강조한 글자가 무다 원래.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사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이 유식의 종자가 사리자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도일체고액 사리자가 뭡니까? 부처가 되는 부처로 만들어지는 유식의 종자가 사리자다. 이것이 태극이고 이것이 바로 사리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색, 색즉시공, 공주시색, 수상행식 여기까지 뭐를 보여준 거예요? 반야 용수 나가라주나의 그 공상 중간 사상과 그 공사상과 이 세친의 그 유식의 종자 사상이 결국 그것이 그 사리자가 그 유식의 씨앗이 공으로 생성돼서 공으로 들어갔다 공에서 다시 부처의 세계로 다시 심겨져 나오는 그러니까 이식되는 그러니까 우리 피지컬 세계에 있는 그 씨앗이 부처의 코잘 세계로 이렇게 씨앗이 옮겨 심어지는 과정을 사실 이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 글귀들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상당히 그 철학적인 얘기면서도 굉장히 이 사상, 여기 이 지점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 전체 반야신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